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이 실패하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약 20분 만인 새벽 1시 20분부터 1시 50분쯤까지 30분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전투통제실은 대통령실과 같은 경내에 있는 합참 지하 3층 벙커에 있고 부속시설인 결심실은 군 수뇌부 중에서도 극소수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호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과 회의를 열었는데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고 물었고 500명 정도란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윤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가 최근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걸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하나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예. 계엄 당일, 그 바로 직후였는데 계엄 해제가 된 직후.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결심 지원실에서 네네네. 아주 극소수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김용현, 박안수, 인성환, 최병옥 이제 이런 사람들의 핵심. 이름이 있는데요. 네. 정말 소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알 수 없었을 텐데 여기서 있었던 일이 이제 공수처에서 아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봐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국회에서 이 해제 결의가 되니까 네. 거 봐라 이 1,000명 부족하다니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던. 네, 그런 진술이 공수처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요거는 기존의 뭐 경고성이었다 이런 얘기와는 또 배치되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얘기가 새는 것 같다라고 주변에 말했다는 거예요. 얘기가 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이 네. 어딘가로 자꾸 새어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날 그 태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예요. 정보가 자꾸 새고 원래는 있다. 좀 더 일정이 더 뒤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뒤는 추측의 영역인데요. 네, 아무튼 예. 얘기가 새는 것 같다라고 주변에 말했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엄 당일 오찬에서는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 밀어버려요 탱크로. 옛날에 차지철이 이거 말도 안 되지. 차지철이 부마항쟁 당시 네. 그 이런 보고들이 들어오니까 좀 그 박정희 당시 그 정권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보고에 차지철 옆에서 그랬죠. 그냥 캄보디아처럼 탱크로 그냥 확 밀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70년대 박정희 흉내 내는 거죠. 뭐. 이제 다만 이제 요거 네. 주장을 한 추미애 의원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고소하겠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허위 사실이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허위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위 사실했으면 이런 좋겠어요. 말을 한다는 건 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하여튼 날짜가 왜 12월 3일이었냐? 그리고 굉장히 좀 급박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는 그 상황에 대한 뭐 증거 혹은 뭐 그 상황에 대한 뭐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왜 3일이었냐를 했을 때는 말들이 좀 새나가는 것 같으니 더 새나가기 전에 지금 빨리 실행해야 된다. 이런 증언 같은 게 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도 그걸부터 비판을 했었지만 그랬었죠. 예. 그러면 그게 센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이 그 상임위원장에 나와서 국방부 장관 당시에
내가 계엄을 대통령 한다면 내가 막아서 하겠다 하면서 완전 그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게 좀 단도리를 치면서 가는 게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김병주 그분도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네. 군의 라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뭐 김민석 최고도 어떤 라인에서 그거를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보를 입수해서 계속 비상계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압박이 아마 차오르지 않았냐 그런 얘기들을 아마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예전에 그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이런 이제 작전 하다가 이제 말 새 나가고 이렇게 되면 야 지금 빨리 뭐 해야 돼. 대체로 이제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했다고 볼 수 있고 나중에 포즈를 맞춰보면 알겠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아폰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내란죄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헬기 동원됐고요. 지시 받은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고 그 네. 지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헬기 그다음에 그 특전사, 네. 탱크, 기갑여단, 뭐 그다음에 HID, 북파공작원 아주 그냥 뭐 살벌해요. 네. 근데 이게 경고 수준이었다고 우기기에는 네.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벌어져 버렸다. 네. 네, 지금부터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곽 사령관은 그러나 도저히 해서도 안 될 내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계엄군이 이미 국회 안에 진입했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아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라.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의결 정족수까지 언급했다는 겁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령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방첩사를 도와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곽 사령관은 당시엔 이 같은 작전 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야 이거는 될 수도 없고 도저히 해서도 안 될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현장에 있는 작전 병력이 투입하면 그 인원들은 다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인데 다만 곽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의미고 얼마나 큰 사안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사항을 파악했는지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떠나서 합참 지하에 있는 지휘통제실, 이른바 벙커로 이동해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회 의결 뒤에 계엄사 수뇌부를 태운 버스 역시 서울을 향해 출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오전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분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하 통로를 통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합참본부로 이동한 겁니다. 지하 4층에는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실을 떠나 김 전 장관을 만난 겁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통실에서. 그 부분도 말씀 제가 정확히 들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있었죠? 계속 안 계셨습니다. 네. 계속은 있지 않았지만 있었죠? 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룡대 육군본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계엄사 수뇌부로 임명된 인물 수명이 탄 버스가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이후였는데 서울 계엄사 상황실을 향해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이들은 버스에 탑승하기 전 계엄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령에 따른 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버스 이동은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려진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면서 서울까지 도착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